네, 안녕하세요. 실전투자대회 상위 3% 스티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 종목들의 중심은 이 테마가 어디로 흘러가는지인데요.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윤석열 관련주들 모두 다 보시면 이렇게 시퍼렇게 돼 있죠. 시퍼렇게 돼 있습니다. 네, 윤석열 관련주들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한두 개가 아니고 이게 양봉이 하나도 없어요. 반도체도 빠지고 일자리도 빠지고 골목 상권 다 빠지죠. 전부 다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정치 테마주에 대한 어떤 변곡점이라고 할까요? 큰 변화의 시작이 되는 지점에 한번 온 것 같아요. 윤석열 관련주들이 본인이 뭐 정치를 하겠다고 뚜렷이 밝히지도 않은 상태였고, 또 이런 뉴스가 나왔죠. 보시면 자, 공수처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이제 고발 수사에 착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장 후반쯤이었어요. 장 후반쯤에 윤석열 관련주들은 일제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유튜브 보시면 한동안 이 윤석열 관련주의 잔치였죠. 윤석열과 관련된 뭐 학교 선후배, 고향, 종친, 말도 안 되는 테마로 엄청나게 지금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디를 방문하면 그와 관련된 반도체 기업이 뛰고,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청년 일자리 관련 테마가 생기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사회 현상이 나타날 때 주식 시장에서 이 돈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 돈들은 정보에 선행을 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테마주를 가지고 한동안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냈어요. 매매도 많이 했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좀 스탑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준석이라는 젊은 신세대 열풍이 지금 일고 있고요.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정치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는 어떤 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구태의연함을 벗어 던지고 좀 더 새로운 신선한 바람이 일어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이 테마주들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윤석열 관련주가 이렇게 비이성적인 과열 국면으로까지 올랐는데 지금 이제 서서히 정리되기가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많은 영상들이, 과거 영상들이 한 두세 달 동안 계속 정치 테마주와 윤석열과 관련된 테마주들이 한도 끝도 없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매매를 또 많이 했고요. 수익도 많이 냈어요. 끊임없이 수익을 냈는데, 이제 내일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혹시라도 윤석열에 너무 집착을 해서 투자를 하다가 큰 돈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변곡점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조금 정리해보고 윤석열 테마주의 방향을 내일쯤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윤석열에게 나올 만한 뉴스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그 검찰총장으로서 역할에 충실한 그런 점이 부각됐고, 오른쪽도 왼쪽도 아닌 자기만의 소신의 길을 걷는 듯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정의 절차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야권의 국민의당에 들어가게 된다면, 뭐 들어간단 말도 안 했지만 된다면 신랄한 인정 금증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생기는 게 가족들과의 비리, 그리고 조국 수사를 지나치게 했던, 그리고 조국 수사만큼의 수준으로 윤석열도 수사 대상에 올라간다면 이건 진짜 정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테마로 올랐던 이 많은 종목들, 먼저 인맥주로 올랐죠. 인맥주로 올랐고, 그 다음에 어디 뭐 반도체 서울대학교를 방문하고 일자리와 관련된 청년 일자리 창출 언급을 하고, 그다음에 골목 상권을 살리겠다 하면서 이런 웹스 여기 있죠. 이런 애들이 대장이 되면서 위즈코프도 대장이고 반도체도 덕성과 대덕이 많이 뛰었죠. 그리고 여기 파평윤 씨라는 이유로 애니 능률 이런 것들이 막 뛰었어요. 엄청나게 뛰었어요. 차트 보시면 알 거예요. 일봉 차트 보면 자,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급등을 한 종목들이다. 자,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700%, 800%가 올랐어요. 한 2, 300% 오르면 급등한 건데 이건 뭐죠? 거의 뭐 1000% 이렇게 오르는 애들은
야, 이건 정말, 이거 보세요. 이거 봐. 어유 700%. 요렇게 밑으로 놓고 보면 1000%가 넘어가 버리죠. 저점에서 보면. 자,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주식시장에 생겨요. 그런데 이제는 서서히 마음을 좀 가다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좀 높다면 좀 줄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윤석열이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됨으로써 어떤 일들이 생길까라는 걸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걸 관찰할 때 우리가 유동성의 흐름을 잘 봐야 되거든요. 이 유동성의 흐름이라는 거는 돈의 움직임입니다. A형, 우리가 테마를 이렇게 제가 맨날 분류하잖아요. 테마를 관심 종목에 이렇게 딱 보면 여기 관심 테마 1이 있고 관심 테마 2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해운, 경인지하와 그다음에 RMNA 뭐 이런 것들, 철강주, 조선주, 우리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테마를 분류를 해놔요. 자동차 부품, 반도체, 2차전지 이렇게. 그러면 이런 테마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테마가 뭐였죠? 최근 두세 달간 윤석열이잖아요. 가장 많은 종목들이 나왔고 군집을 이루었고 가장 많은 돈들이 유입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돈들은 그곳에 머물지를 않아요. 돈은, 유동성은 정보에 선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리를 간파하고 움직이는 게 돈이라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이 유동성들은 한 곳에 머물지가 않아요. 또 다른 새로움, 신선함, 그리고 어떤 가능성이 큰 곳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뭐 또 한 뭐 2명 정도 더 이야기를 들 수 있겠지만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돈들이 어디로 갈까를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악재 뉴스나 향후에 진행될 악재가 보인다, 어떤 기미가 보인다라고 판단이 들면 한순간이라도 빠르게 비중을 줄여야 돼요. 비중을 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일단 비중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몰빵을 했다. 그럼 큰일 나요. 이 정치 테마주들은 일순간에 빠집니다. 여러 번 이야기 드리죠. 적은 비중으로 여러 종목을 분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정치 테마주에는 가장 뭐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정치 테마주는 비중 조절을 아주 잘 하셔야 된다. 이게 여기 판도라의 상자라고 나와 있네요. 판도라의 상자, 직권 남용. 자,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작용할까요? 근데 반대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거를 과감히 돌파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의 지지가 더욱 치솟는 거죠. 자, 그렇게 갈지 아니면 이전에 자기가 보였던 어떤 행태들 뭐 이런 거 있죠. 여기 보면 자, 뉴스 한번 보시면 자,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그리고 한명숙 사건 수사 방해,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가 자꾸 모이고 국가 이제 저기 직권 남용 혐의로 이렇게 고발을 하면서 공수처가 좀 수사의 속도를 내면서 이 족쇄를 자꾸 좁혀가다 보면 이 윤석열에 대한 지금도 이미 장모와 처에 대한 수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좀 더 번지게 되면 시장에서 사람들은 이제 국민들은 투자를 할 때 약간 주춤하면서 돈을 빼기 시작해요. 자, 빼기 시작하면 이 매도세는 매도를 불러옵니다. 주가는 시세라고 했잖아요. 세력이고 힘이거든요. 그러면 한 명이 팔기 시작하면 또 다른 사람이 팔고 그 사람이 팔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팔면서 매도세, 거센 매도세는 매도세를 불러오게 돼요. 그러면 끝도 없이 빠지고 일순간에 빠지는 현상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런 거를 조심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자주 보는 엔벨로프 매매 이런 거 있죠. 이런 엔벨로프 선에 오면 일시적으로 치고 빠지는, 그리고 이렇게 쌍바닥 보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이걸 홀딩하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다라에 베팅하는 건 위험한 생각이다 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죠? 아이고, 이게 뭐야. 자, 관심 종목에 보면 최근에 많이 올랐던 웹스 한번 볼까요? 거의 대장격으로 올랐죠. 자, 요것도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상단에 박스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거래량 줄고 있고, 물론 한두 번 튈 수는 있을 거예요. 그죠? 튀더라도, 근데 만약에 이게 튀지도 않고 내일 개파락을 해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는 요 위에 구간은 저항이 됩니다. 이제 올라가기 힘든 구간이 되는 거죠. 요 밑에서 놀아요.
자, 이게 갭 하락을 크게 했다. 그럼 일단 자르고 봐야 돼요. 요런 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기술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상단의 박스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뚫고 밑에서 딱 시가가 형성되면 이젠 이 위에가 다 저항인 거예요. 여기 샀던 사람들은 모두 팔려고 이제 혈안이 될 거예요. 올라가면 바로 팔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새 어떤 힘의 작용이다 라고 판단하시고, 요것도 오늘 급락을 보였어요. 그죠? 자연과 환경도. 요것도 3월선에서 이제 이렇게 수익이 났겠죠. 나고 나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도 꽤 실렸단 말이에요. 자, 이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윤석열 테마주들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요것도 보면 저는 요런 상승을 보면서 요 위에서 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공수처 뉴스가 나오면서 새로운 국면에 도착했고 또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여기서 저항으로 작용하는, 이게 매물 압박이죠. 여기 올라가면 바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진 자리에 왔다 라고 생각하시고 비중 조절하시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이와 함께 동시에 또 생각해 볼 문제가 또 있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빠진다라고 이야기하고 끝내버릴 거냐? 그렇진 않아요. 어디로 갈까요, 이 돈들이? 자, 여기 보세요. 요런 곳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오늘 다 빨간색이 나왔네요. 뭐, 그렇다고 이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되라는 보장은 아직 없잖아요. 그러나 돈은 어디론가 흘러간다라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디론가는 흘러가요. 안철수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걸 좀 감안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준석은 뭐 내일이 거의 뭐 마지막 날이니까 당 대표에 선출될지, 지지율로 보면 뭐 독보적인 1위니까 이제 당 대표가 된다면 또 큰 변화를 한번 보이겠죠. 그것도 많이 빠졌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보세요. 내일 삼보산업하고 넥스트아이, 네, 이것도 많이 빠졌네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내일이면 재료가 노출돼 버리잖아요. 재료가 노출되고 이준석은 아직 나이가 40세가 안 됐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런 점을 고려해서 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볼 때 그렇게 강한 테마인가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아니면 또 차트를 보면서 그때그때 이렇게 짧은 영상들을 올려드려요. 이게 요렇게 색깔이 이렇게 달린 건 숏으로 1분 미만짜리 영상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자, 이런 거 바로바로 받아보시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제가 매매하는 시점 그때그때 일단 매매 전략들을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대표적으로 이제 신풍제약 같은 게 이제 오늘 오전에 14시간 전이니까 오늘 아침에 한번 올려봤거든요. 요거 한번 볼까요? 신풍제약이 이렇게 보시면 네, 실전 투자 대회 상위 3% 스티브입니다. 자, 요때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게 오늘 아침이었어요. 요거 쌍바닥이다.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오를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오늘 한번 보시면 신풍제약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쁘게 상승했지 않습니까? 오늘 제약주 그리고 이제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백신보다는 이제 치료제에 조금 더 수급이 몰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상당폭 23%라는 급등이 나왔어요. 물론 저도 조금의 수익을 내고 이제 시장에서 탈출을 했는데, 이렇게 또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좀 팔아줘야 되는 거죠. 전 고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전 고점은 이전에 이렇게 지지하던 저항 라인, 지지 라인이었죠. 이 지지 라인이 깨지게 되면 올라갈 때 저항으로 작용한다. 요게 이제 뭐 주식 교과서에서 말하는 정석 이야기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왔을 때 한번 팔아주는 거죠. 물론 뭐 이렇게 뚫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한 포인트에 왔을 때는 저는 그냥 매도하고 또 다른 종목 찾아 놨습니다. 마음 편하게. 자, 제 이야기 요지는
구독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알람 설정을 해놓으면 그때그때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이것도 박스권 돌파 매매로 세방전지를 매매했던 게 불과 2, 3일 전이었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도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비트코인만 따로 영역을 어디에 볼까요? 홈에 보면 제일 아래에 보면 비트코인 있어요. 이렇게 보면 비트코인만 이렇게 박스를 다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하신다면 비트코인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도 모아서 보실 수가 있고, 물론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는데 번쩍번쩍 한 번씩 뛰어요. 그죠? 쌍바닥 만들 때 그때마다 제가 포인트를 체크해서 매수 타이밍에 맞다 라고 하고 영상을 올리고 있고, 그게 이제 요 영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하루 만에 이제 10%에서 한 5%까지 오르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 윤석열 테마는 좀 정리를 하자. 좀 일부 이익 실현을 하든지 비중을 줄이자 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공수처 움직임, 윤석열 테마 종목들의 동향을 관찰하시면서 내일 어떻게 시가가 형성되고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하는지 아주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요. 비중이 높다면 반드시 좀 줄여주시는 전략을 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